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국힘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으로 내세웠던 김경률도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과의사 출신 박은식 비대위원이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라며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은식은 윤석열이 공정이라는 가치 하나로 당선이 되신 분이다.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명은 좀 있어야 하지 않냐. 민정수석실이든 아니면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뭐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고 국민의힘은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라며 이 윤석열이 김건희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한동훈은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을 설득시킬 대안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죄가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특검은 받지 않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딱 사건 바꿔치기에 달인들다운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한동훈의 말을 반대로 한다면 일반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나 검찰을 설득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이 검사 생활 수십 년 했던 자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 이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괜히 윤석열 아바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튼 이렇듯 국힘 비대위에서 총선 전에 특검은 아니더라도 김건희 문제를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외에도 김건희 녹취록 등이 총선 전에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는 설들이 돌고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윤석열을 압박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꼼수를 부린다 해도 국민을 기만하며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검찰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작전주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윤석열은 정말 몰랐냐? 라는 제목 하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23억의 수익을 올린 것이 드러났다. 대선 후보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석열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민께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냐? 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건희 기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전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가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본인 명의의 여러 개의 계좌가 동원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다언자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이냐. 한동훈은 언제까지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를 작정이냐. 동료 시민들이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한동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검찰도 인정한 김건희 모녀의 23억 수익, 이런데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전주 아니냐. 민주당은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쓰인 역사적 오점을 바로잡고 국민의 명령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한동훈이란 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건희 문제 앞에만 서면 법이고 원칙이고 상식이고 할 것 없이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직장상사 와이프랑 어떤 주제로 카톡을 300번 이상 했을까요? 참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한동훈에게서 공천 탈락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합당한 의원들 일부는 이준석이 특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종합특검을 해서라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반드시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또한 강선우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땡땡 바이든 날리면으로 한미 간의 신뢰가 송산될 뻔한 것이 야당 때문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한미 간 신뢰를 손상시킬 위기를 초래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윤석열의 거친 입이다. 법원은 감정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MBC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잘못을 한 건 없지만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 윤석열의 거친 입을 보도한 잘못이냐. 대통령의 거친 입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을 운운하다니 대통령실도 입 조심해라. 대통령실은 씨알도 안 먹힐 야당 탓 생각 말고 윤석열의 거친 입이나 잘 보좌해라 라고 후려쳤습니다. 아유,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강선우 의원의 일갈은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하죠. 독재자였던 전두환, 사기꾼이었던 이명박, 무능무지했던 박근혜를 다 합쳐놓은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입만 조심해도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소속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 기고문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믿는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일상적인 경고를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는 작년 초부터 북한 매체에 나타난 전쟁 준비 메시지를 단순히 북한식 허풍으로 일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연구원이 발표한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입과 편향된 이념으로 인한 이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극도로 고조된 상황인 것만큼은 팩트입니다. 어제 민족이는 윤석열에게 보낼 공개 질의서에서 윤석열 당신은 진짜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 지금의 이런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니냐,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둘 것이냐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더는 전쟁으로 폭주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윤석열에게 이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 국민이 던지는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정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시도한다면 이미 정해진 심판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더 큰 죗값을 치르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한 짓이라면 무엇인들 못할 정권이겠습니까? 더 큰 사단 나기 전에 속히 심판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